아니, 오늘 게릴라 특강을 했는데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제가 사전 공지 없이 바로 공지한 거라서 많이 못 들어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아, 좋아요? 아, 진짜요? 제가 이게 너무 많으면 듣느라 혹시 힘드실까 봐 제가 주 그냥 2회, 그러니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하는 건데, 더 많으면 좋나요? 아, 진짜요? 제가 강의를 그럼 주 4회, 그래요? 아, 진담이신가? 그럼 제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아, 저는 뭐 매일 할 수도 있는데, 듣는 분들도 시간을 엄청 투자하셔야 되니까, 아, 진짜요.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덜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 강의하고, 금요일 날 또 마케팅 강의하고, 일요일엔 챌린지 하는 분들께 강의해드리면 주 3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것도, 아, 너무 많나? 어떤 분들은 남편보다 얼굴 더 많이 묻어 막 그러셔가지고 아, 더 늘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럼 조금 늘려보도록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아,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생각 못 해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좀 저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제가 이해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르게 이거죠. 주제가 나만의 콘텐츠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법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에요. 이 평소랑 다른 게 뭐냐면요. 이 경제적 자유죠. 제가 강의에서 수익화랑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건 아니니까요. 뭐 열심히 해서 수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경제적 자유 이룬 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경제적 자유라고 검색을 하니까요.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 못해서 말 그대로 월급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이미지가 나왔고요. 또 상반되게 이렇게 패시브 인컴으로 좀 자유로운 삶을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이런 이미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검색어로 검색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뭐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모든 분들의 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꿈이다. 1번, 아니다 9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돈이 전부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죠. 그리고 저는 사실 경제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일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의인데요. 근데 일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월급의 노예가 돼서 출근하기가 정말 죽을 만큼 싫은데 돈 때문에 출근한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싫다라고 하면은 불행할 것 같아요. 그 삶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 인사이트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크게 콘텐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콘텐츠로 번 돈을 갖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법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오늘 특강 순서는 나만의 콘텐츠 찾기, 그다음 경제적 자유를 가장 빠르게 얻는 방법, 다음 진짜 변화를 위한 성장 동력, 마지막으로 단돈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오늘 인원을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들을 필요 없고요. 다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또 오늘 강의 기대가 되시면은 3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자르기도 했고, 그래요. 자, 일단 제가 팔릴 만한 콘텐츠 발굴하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콘텐츠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인데, 일단 콘텐츠를 찾고 그걸로 수익화를 해야 경제적 자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팔릴 만한 콘텐츠 발굴하기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전자책 강의를 다른 데서 유료 강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 일부를 좀 갖고 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유료 강의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자, 팔릴 만한 콘텐츠를 발굴할 때, 그리고 어떤 책 쓰기 주제를 잡을 때, 어떤 주제를 잡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어떤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할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곧 팔릴 만한 콘텐츠를 찾는 거죠.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안에서 주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종이 한 장을 펼쳐서요. 우리 대표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쭉 적어봅니다.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뭐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어떤 잠재력, 콘텐츠, 경험, 생각이 있는지 끄적여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 할 때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최대한 많이 어떤 평가 없이 쫙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한 일, 내 직업과 관련된 것들, 또는 내 대학 때 배운 전공, 내가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크고 작은 노하우, 이런 것을 쭉 적어보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에요. 내 안에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직업적인 것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아니면은 취미나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쭉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는 과정이고요. 아마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직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 또는 나만의 생활 속 꿀팁이 있을까? 이 생활 속 꿀팁 같은 거는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빠르게 집안을 정리할 수 있는 뭐 5가지 방법,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또는 어, 내가 갑자기 그냥 든 생각인데 전날 술을 많이 먹고 다음날 술을 빨리 깨는 노하우가 있다. 그거를 정리해서 좀 저렴하게 전자책을 팔아서 써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뭐가 어떻게 수익화 연결시키냐면은 빨리 숙취를 해결하는 법으로 전자책 판매한 다음에 그다음 전 그 건강 관련 강의를 하고 건강 관련 어떤 유료 콘텐츠를 팔 수도 있겠죠. 또 전공, 자격증, 배웠던 것을 쭉 다 나열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 안의 주제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2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주제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뽑아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 안에 주제를 찾을 때요. 이 방법이 가장 빠르거든요, 사실은. 뭐냐면은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우리 대표님들이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있잖아요. 그것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빛나 대표님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빛나 씨,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빛나 대표님은 영어를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예요. 물론 겸손하게 이야기하셔서 저보다 뭐 더 잘하는 사람 많고 뭐 영어 전문가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보통 이상의 실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죠. 야, 올해 또 책 썼다면서? 너 어떻게 했어?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책을 6권 썼잖아요. 저는 책을 쓰는 게 뭐 맨날 그냥 밥 먹고 책상에 앉아서 뭐 끄적끄적 거리니까 약간 당연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뭐 한두 번씩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또요, 만약에 스라 대표님이, 스라 씨, 맨날 그렇게 어떻게 칼퇴를 잘해? 빨리 일 처리한 노하우가 있어? 라고 하면은, 스라 대표님은 일잘러인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는 거는요, 대표님이 잘하시는 거 플러스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다 보면은 영어를 잘하고 싶고 책을 쓰고 싶고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어떤 필요와 니즈예요. 영어 잘하기 싫고 책 쓰기 싫고 일 처리 빨리 하기 싫은 사람은 없죠. 다만 이 방법들이 어렵고 어떻게 이제 모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게 니즈가와 연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운동이랑 식단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역시 니즈가 있다는 거고 이 질문을 받으신 대표님은 이쪽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운동도 하고 계신 거고 식단 관리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평소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통해서 이런 컨텐츠 주제를 뽑아내는 것도 아주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시면은 3번 눌러주세요. 자, 이 방법은요, 사실 백만장자 메신저라고 하는 그 1인 기업가의 바이블 같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어떤 그 노하우고요.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컨텐츠 주제를 뽑아내는데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1번은 내 안에서 주제를 찾는 법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그 주제를 외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요새 뭐 좋아하지? 요즘 트렌드가 뭐지? 이러한 궁금증과 질문을 가지고요. 시장성, 대중의 니즈에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들께서 콘텐츠 수익화를 하시려고 한다면 아주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이걸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책을 한 권만 쓰고 말고 내가 수익화를 뭐 몇 달 하고 말 게 아니시면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려면 사실은 또 좋아해야겠죠. 그래서 새로 나온 신간 어떤 주제 같은 것도 훑어보고, 그러니까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요, 신간 나오는 주제 정도는 훑어보시고요. 유튜브에는 영상 다 보지 않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고 뭐 그런 동영상이 뭐가 있는지 그 동영상 주제 같은 걸 한번 보시면서 대중의 니즈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대중의 관심사를 아는 방법. 이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금 더 제가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법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통계적까지는 아니지만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요. 자, 일단은 크몽에 들어갑니다. 크몽 아시죠? 재능 공유 사이트 여기서 뭐 전자책 사기도 하고 어떤 프리랜서도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데 크몽에 들어가서요. 여기 전자책 코너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정할게요. 내가 전자책을 쓴다고 할 때 어떤 전자책의 주제가 좋을까? 어떤 전자책 주제가 최근 트렌드에 맞을까?라는 질문을 갖고 크몽에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몽에서 전자책 들어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끝에 크몽에서 가장 많이 조회한 전자책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쭉 나옵니다. 최근에 가장 팔린 전자책이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저랑 한번 쭉 볼 테니까 어떤 키워드, 어떤 단어가 좀 이렇게 걸리는지, 반복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따 제가 채팅창에 한번 적어달라 말씀드릴 거예요. 유튜브 쇼츠, 쇼핑, 수익화, 비법 노트, 수익화 노하우, 블로그로 100만 원 벌기. 이거는 평가가 몇 개 안 돼서 지나갈게요. 이건 LSS 끝판왕, 블로그 수익, 주식. 이 평가가 좀 적긴 하고요. 평가 적으니까 지나가고 얘도 좀 적긴 한데 뭐 여기도 뭐 몇 천만 원, 뭐 수익이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요거는
커플의 연애 편지 보여드립니다. 상황별 연애 편지 뭐 재밌네요. 이런 것도 있네요. 1년은 2억 애드센스 비밀노트 이것도 블로그죠. 월 3천만 원 애드센스 퇴근 후 투자 또 볼게요. 어떤 게 자꾸 나오나 보세요. 어, 취업 한 번에 끝내는 방법 그리고 이것도 연애 뭐 관련된 것도 있네요. 해외 구매 대행 6개월 만에 1억 번 비법 유튜브 쇼츠 월 5천 셀러 비법 고단가 포스팅 챗 GPT 돈 버는 법 전자책 인스타그램 팔로워 만들기 부업 미리 캔버스 온라인 부업 전자책 자 대표님 쭉 보시니까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되나요? 한번 채팅창 적어주시겠어요?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저는 블로그 애드센스도 블로그잖아요. 블로그 이런 단어가 좀 반복된다고 같고요. 그리고 그쵸 돈 벌기 수익화 이런 게 좀 반복이 됐었죠. 그 연애에 대한 것도 있었고 저도 좀 관심 있게 본 거는 쇼츠는 이렇게 짧은 동영상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그거에 대한 것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크몽의 많이 팔린 전자책을 통해서 크몽의 베스트 전자책을 통해서 키워드를 추출했어요.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쇼츠, 블로그, 수익화, 자동화, 애드센스. 이것도 블로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아가요. 뭐냐면은 얘들을요. 이제 한번 크몽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책 만들 때 우리가 쇼츠 전자책 만들 수도 있고 블로그 전자책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좀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추출된 키워드를 가지고요. 크몽으로 가요. 자, 화면 보이시죠? 크몽으로 들어가서 제가 전자책으로 가야 될지 쇼츠로 가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전자책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베스트 전자책을 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블로그로 한번 해볼게요. 블로그 검색했더니 쭉 보면은 많죠? 915개의 블로그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쇼츠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쇼츠는 지금 검색 결과가 37개가 나왔어요. 자, 이제 대표님들은 전자책을 쓸 거예요. 당장 전자책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할게요. 근데 블로그랑 쇼츠 둘 다 쓸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지금 당장 블로그 쪽을 쓰시겠어요? 쇼츠 쪽을 쓰시겠어요?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은요. 잘 생각해보면은 맞습니다. 쇼츠 쪽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성을 판단한 다음에는요. 경쟁이 덜한 분야를 찾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대중의 관심사를 파악하긴 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음, 책을 낼 때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서 그 책이 너무 많이 나오면 좀 출간 힘들 수 있다. 물론 컨셉을 다르게 잡으면 괜찮지만 힘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하나도 없으면 그거 역시 니즈가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내가 어떤 키워드 검색했는데 관련된 책이 한 5권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막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성을 판단하되 경쟁이 덜한 어떤 그런 좀 그 세분화된 그런 부분들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콘텐츠 주제를 찾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팔릴 만한 콘텐츠 발굴하기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내 안에서 발굴하기 앞서 말씀드렸고 방금 외부에서 찾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둘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사실 둘 다 적절하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2번에 해당하는 거죠. 1번과 2번에 여기 공통점 있죠. 공통점. 저는 여기에서 컨텐츠를 뽑아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하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만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주제인 거죠. 그렇다고요. 여기에만 관심 가지잖아요. 그럼 나는 관심 없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는 데만 내가 이제 관심 두고 뭘 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복하지가 않죠. 왜냐면 나는 이거 재미가 없거든. 이해되시죠? 그 저는 이 두 개의 중간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건 글쓰기예요. 저는 매일매일 글을 쓰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글쓰기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좀 심심하고 재미없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돈, 수익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자책을 쓰거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글쓰기로 수익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여기 중간에 이 교집합 부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책 이름이 뭐예요? 책 쓰기 수익화의 비밀이죠. 그냥 책 쓰기만 하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수익화, 돈은 다 벌고 싶으니까 책 쓰기 수익화의 비밀, 책 써서 돈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계약이 되고 책이 잘 팔리는 거죠. 아직 안 팔리고 있지만 저는 잘 팔릴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시면 1번 눌러주세요. 이 교차점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교차점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는 제가 경제적 자유를 가장 빠르게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우리 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돈 중에서도 수입,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거 있죠? 내가 버는 돈들, 그 수입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형태의 수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노동 수입이고요. 두 번째는요, 자본 수입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노동 수입은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말 그대로 노동해서, 일해서 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돈을 버는 것을 노동 수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노동 수입하면은 막 되게 힘든 일을 해서 막 몸 쓰는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만 노동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전문직에 계신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돈을 버는 것은 노동 수입입니다. 물론 이제 전문직 계신 분들은 좀 그 페이가 높고 같은 시간 일을 해도 더 많은 돈을 버시긴 하잖아요. 그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용의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의사, 변호사라고 해서 노동 수입으로 똑같이 노동 수입 돈을 번다는 거예요. 결국은 노동 수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 수입은요. 돈이 버는 돈을 자본 수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거 이해되시죠? 1번 노동 수입. 모든 직장인과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걸 노동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본 수입은 돈이 돈을 버는 것이에요. 제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버는 것을 자본 수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자, 나는 1번이 더 센 것 같다. 1번 눌러주시고요. 2번이 더 센 것 같다. 2번 눌러주세요. 1번, 2번. 자, 어떤 게 더 힘이 셀까요? 자, 지금 2번 눌러주신 분들이 세 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바쁘신가 봐요? 둘 중 누가 더 힘이 셀까? 2번. 힘이 세다는 게, 아, 힘이 세다는 게,
돈을 장기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더 돈이 되는 것이 뭘까? 아, 2번.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짧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함께, 뭐 함께도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영상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반박 불가능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내가 오늘 살게. 야 왜 네가 사? 그냥 엠빵 해. 아니 됐어. 그래도 좀 더 버는 사람이 사는 게 맞지. 소리 잘 들리시나요? 좀 작나? 다시 할게요. 오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더 시켜. 내가 오늘 살게. 야 왜 네가 사? 그냥 엠빵 해. 아니 됐어. 그래도 좀 더 버는 사람이 사는 게 맞지. 뭔 소리야? 나도 돈 벌어. 같이 내 그냥. 그러니까 네가 못 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산다고. 아니 그럴 거면 내가 내는 게 맞지. 내가 더 많이 버는데. 야, 누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만해. 프리랜서 아니야? 넌 직장인 아니야? 직장인은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잖아. 그럼 뭐해?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너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출근해야 되잖아. 난 집에서 일어나면 출근 끝이야. 야 너 그 집에만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햇빛도 못 쬐가지고 너 비타민도 없어가지고 너 빨리 죽을걸? 그래도 그게 낫지. 넌 출근하면 동기 눈치 보랴, 상사 눈치 보랴. 얼마나 힘들겠어. 난 눈치 볼 사람이 없어. 야 근데 넌 소속감도 없잖아. 밥도 혼자 먹어. 대화할 사람도 없어. 너 외톨이 아니야? 외톨이가 낫지. 넌 소속감 있어서 끝나고 회식 가야 되잖아. 미안하다 내가 많이 늦었지. 야 넌 몇 시인데 이제 오냐? 여기 장소 네가 예약한 거 아니야? 미안 집에 있다 잠들어가지고. 너 아직도 이러고 사냐? 나이가 몇 갠데. 일 좀 해라. 그러게 미안하다. 아 그리고 여기는 따로 계산 안 해도 돼. 야 일도 안 하는 애가 무슨 돈이 있다고 계산을 해? 여기 우리 아빠 건물이야. 자, 여기까지예요. 재밌지 않나요? 저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 돌려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승자는 누구예요? 직장이 승자예요? 프리랜서가 승자예요? 아니면은 건물주 아들이 승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요. 이걸 생각해보면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셀까?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장기적으로 돈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게 자본 수입이 조금 더 나중에 더 힘이 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던 프리랜서든 노동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백수 친구는 백수이지만 백수로 지내도 괜찮은 게 아버지 건물에서 나오는 그 자본 수입이 있으니까 그 건물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나오는 월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직장은 없지만 일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자본 수입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간과 체력이 한정적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잠도 안 자도 괜찮고, 체력도 무한하다고 하면은 노동 수입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을 해서 이게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잠도 자야 되고, 할 수 있는 어떤 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저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하지 말고 뭐 주식 공부만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살면은 삶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주식만 투자해서 돈을 진짜 월 한 3억씩 벌어도 월 3억 벌면은 좋을라나? 주식 투자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이 없으면 좀 삶이 무료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 둘 다 필요하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벌고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또 돈과 함께 다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자, 여기에 좀 동의하시면은 2번 눌러주시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내 돈도 벌고 삶의 의미도 찾고 하지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 수익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자유를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과 함께 돈을 버는 방법은요. 사실은 결국은 이제 재테크랑 투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동산, 주식, 금 투자, 현물 투자, 뭐가 되었건 이런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에요. 저도 계속 공부를 조금 조금씩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평소에 이런 얘기를 드리진 않았죠. 하지만 제 철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노동 수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 수입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주식 이런 얘기 나오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묻지마 투자가 나쁜 거지. 투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요. 물론 뭐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좀 제대로 묻지마 투자로 주식을 하면 그거는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좀 공부해서 주식을 소액으로 적립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현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가치가 교환된 사회이고요. 돈이 돈을 버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로드맵. 그러니까 콘텐츠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로드맵은 이겁니다. 나만의 콘텐츠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그 콘텐츠를 수식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 수입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수입들을 바로 써버리고 뭐 사는 게 아니라 우량 자산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죠. 우량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본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스노우볼 효과, 그러니까 눈덩이 불어나듯이 점점 이 자본 수입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량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 대표님들은 복리의 힘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복리의 힘, 제가 복리 힘을 넘어서 복리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대표님 이런 강의도 괜찮아요? 제가 평소에 하지 않던 강의여서 이 대표님들한테 어떻게 다가갈까 약간 좀 걱정도 있었는데 이런 강의도 괜찮나요? 채팅창이 별로 올라오는 게 없네요. 이런 강의 하지 말아야겠네요. 자, 보시면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한테 일시불로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100원씩 매일 배수로 2배씩 준다고 할 때 어떤 걸 하시겠어요? 10억을 일시불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100원씩 매일 2배씩 불려서 받으시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연히 1번입니다. 저 당연히 1번이에요. 1번 하면은 저 다음 주부터 책 쓰기 강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전 당연히 1번을 할 겁니다. 2번 선택한 대표님도 계시네요. 자, 잘 보시면요. 대부분 1번 선택을 한대요. 근데 정답은 2번이라고 해요. 자, 왜냐고요? 이렇다라고 합니다. 자, 1일차부터 2배수로 받게 되면은 100원, 200원, 300원 가다가요. 15일 차에는요. 1, 10, 1000만, 160만 원을 받게 된대요. 15일 후에 100원이 150만 원, 160만 원이 된 거죠. 근데 10억이 낫죠. 아직까지 별거 아니죠. 그래도 일시불이 최고죠. 조금 더 보세요. 자, 21차가 되면요. 이게 쭉쭉쭉쭉 가서 5,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5,200만 원이에요. 자, 그래도 10억이 나아 보일 수 있죠. 조금 더 보면요. 이게 25일 차가 되면요. 16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0일 차가 되면요. 5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1번 선택하신 분들은 사실은 저도 1번 선택을 했고요. 1번 선택하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복리 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 달만 기다리면은 500억이 되는 거를 그냥 첫날에 10억을 받아서 끝내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리의 활용이 필수라고 합니다. 복리 활용을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복리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거의 블로그에서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복리는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다. 그리고 복리를 모르면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워렌 버핏도 복리 힘을 아주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천문학적 부자가 될 수 있어 원동력에는 복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리를 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복리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일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따라서 경제 공부는 필수이고 이 경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노동 수입 외에 자본 수입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자본 수입은 필수다. 이걸 조금 인지하시고 조금씩이라도 하루 10분, 20분씩이라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경제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6개월 뒤에는 대표님들한테 경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까지는 아닌데 공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진짜 변화를 위한 성장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변화를 위한 성장 동력. 세바시에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자기를 혁신하는 방법이라고 저 구글의 조용민이라고 하시는 분이 강의한 게 있어요. 이 강의가 좀 좋아서 좀 갖고 와봤거든요. 한번 한 3, 4분 정도 되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한 3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삶을 변혁시켜야 잠시만요. 삶을 변혁시켜야 또 그런 소양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삶을 혁신시켜야 또 그런 배움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이제 극대화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가장 삶을 변혁시키고 혁신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 것 같으세요? 바로 독서처럼 시청각으로 임팩트를 많이 주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각으로 가장 임팩트가 좋은 교재 뭐가 있을까요? 영상 조금 이 지구상에 시청각으로 임팩트가 가장 좋은 교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죠? 그래서 멘토를 보면서 배우면은 그 사람처럼 닮아간다라고 하죠.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은 오디세우스라는 명장이 있었는데 그 명장이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들을 자기 친구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얘가 장난 아닌 것 같으니까 얘를 폭풍 성장시켜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 후에 오디세우스가 딱 돌아왔는데 아들이 너무 잘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오디세우스의 친구의 이름이 뭐냐라는 겁니다. 친구의 이름이 멘토입니다. 그래서 멘토의 어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배움의 방법론으로 쓰였었던 것이 바로 멘토입니다. 근데 멘토 다 좋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선조 때부터 쓰였으니까요. 근데 멘토하는 활용의 방법론도 저는 사실은 독서처럼 개인에게 맞는 멘토 활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과감하게 제 개인적인 방법론을 몇 가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글의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제가 구글에서 저희 팀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때도 제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굉장히 쉽지 않은가 봐요.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이제 구글 사람들끼리 이 질문에 대한 좀 최적의 답은 뭘까라고 이제 수다를 떨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만난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만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 만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만난 분들 5명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진우션의 션 형님, 그리고 이든 제 트레이너 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피디님 계시고 제 편의점 사장님 계십니다. 이렇게 좀 면밀하게 5분을 보면은 굉장히 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삼각김밥 매니아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동네, 그리고 제가 요새 관심 있어하는 브랜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체지방을 좀 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본인을 설명할 때도 5명, 최소 5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멘토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배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소양들별로 멘토풀을 관리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이 좀 그때 거기까지 좀 미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멘토풀을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제 멘토풀입니다. 여기는 저를 모르는 분도 계세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은 최근에 만난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표님들,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시나요?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간다. 최근에 만난 사람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저는 여기 엄청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도 오전에 한 분을 만나고 오후에 한 분을 만났는데 둘 다 컨텐츠로 월에 1억 이상씩 버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당장 1억을 버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 만나서 제가 돈을 주고라도 이야기를 듣고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저는 돈을 많이 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분들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 계속 만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만나서 그 사람들처럼 될 거예요. 그게 제 지금 목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 외에도 이렇게 멘토라고 하는 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아주 좋은 방법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까 그 강연자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분석력, 커뮤니케이션, 브랜딩, 리더십, 피트니스 나누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 멘토풀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결국에는 멘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멘토 없이 혼자 살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멘토를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사람책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책. 그러니까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잖아요. 근데 멘토를 만나면은 그 멘토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조언은 그 사람의 인생과 경험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는 사람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멘토들은 크게 저는 글쓰기, 문장면에 있어서 제 멘토가 있고요. 그리고 제 책쓰기, 기획면에서의 멘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모객하고 마케팅하고 세일즈하는 면에서 멘토 분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텐츠, 그리고 콘텐츠를 수익한 다음에 이걸 재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멘토님이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 멘토님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 콘텐츠로 다시 이렇게 재테크로 불려서 돈을 만드는 그 멘토님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려보려고 하고요. 단돈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채팅창에 몇 분만 한번 적어 보실까요?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어요? 좀 맛있는 비싼 음식을 좀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10만 원으로 뭐 할 수 있죠? 10만 원.
KTX 타고 부산 갔다 오면 한 10만 원 들더라고요. 10만 원 할 수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만 원으로 콘텐츠 수익화 현업에 있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비수기 펜션 1박, 그쵸, 1박. 자, 그런데 10만 원으로 콘텐츠 수익화 현업에 있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대표님들은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만나죠. 저는 무조건 만나요. 또 10만 원으로 매월 억대 수입을 얻는 전문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만납니다. 왜냐면은 멘토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제가 혼자 책을 보고 하는 그 한계는 명확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제 생각이 갇혀 있으면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되게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는 투자에 대해서 몰라요. 재테크 이런 건 투자 몰라요. 근데 저는 저한테만 투자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런 거 합니다. 이 10만 원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으로 이런 콘텐츠 수익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